오늘은 복숭아꽃 향기 가득한 복사골에서 펼쳐진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기 출신 여인이 마을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지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옛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18년 봄, 충청도 청양 땅 복사골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연분홍빛 구름에 덮인 듯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복숭아 재배로 유명했는데, 특히 이곳에서 나는 복숭아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질 만큼 그 맛과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너른 기와집에는 관기 출신인 월향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이미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정착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관아에서 벗어나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는 마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임 사또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월향의 집은 마을에서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안쪽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별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채는 월향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관기 시절 익힌 학문과 예능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낙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시조를 배울 수 있을까요? 12살 난 순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월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봄을 노래한 시조를 배워보자꾸나. 먼저 이 시조를 들어보렴. 월향이 맑은 목소리로 시조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꽃 핀 가지에 봄바람 불어오니 그 향기 천리 밖까지 날아가는구나. 님 계신 곳 그 향기 닿기를 바라노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월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월향은 별채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녀가 이곳에 온 첫 해에 심은 것으로 이제는 제법 크게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잘 자라고 있구나. 월향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이 돌아보니 하인 복동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마님, 한양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양에서? 월향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한양과 연을 끊은 지 3년, 그동안 한 번도 그곳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대문 앞에는 젊은 양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단정한 도포 차림에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월향은 그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양 육조거리에서 이름난 학자 집안의 셋째 도령 이준원이었습니다. 월향 낭자, 오랜만이요. 준원이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월향도 예를 갖춰 답례했습니다.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는지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소?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로 준원을 안내한 후 차를 내왔습니다. 준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소. 그동안 많이 찾았는데 찾으셨다니요? 3년 전 낭자가 갑자기 사라진 후 백방으로 수소문했소. 하지만 어디에도 낭자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더이다. 월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방에서 으뜸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닥쳤었습니다.
권력자의 수청을 거부했다가 모함을 받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를 도와준 것이 당시 청양 현감이었던 김대감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는지요?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기 때문이요. 준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그와 월향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준원이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 우연히 기방에서 월향을 만났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그녀와 나눈 대화는 준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월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준원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소.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시오? 월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복숭아꽃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평안합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준원은 월향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 것은 다른 이유도 있어. 준원이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양 현감이 새로 부임하는데 그가 낭자에 대해 알고 있어. 과거 낭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괴롭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가 다시 깨지는 것일까? 준원이 떠난 지 며칠 후 새 현감 박진수가 부임했습니다. 박진수는 부임하자마자 관내를 순시하며 호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기 출신이 어찌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단 말이냐? 박진수는 아전을 불러 월향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월향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네가 월향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관기 출신이면서 어찌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냐? 관기는 관기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박진수의 눈빛에는 음흉한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향의 미모에 반한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전임 사또께서 허락하신 일이옵니다. 전임 사또는 이미 떠났다. 이제 이곳의 법은 내가 정한다. 박진수는 월향에게 매일 관아에 출두하여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명했습니다. 월향이 거부하자 마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월향은 절망했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뜰에 나와 복숭아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꽃잎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누군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놀란 월향이 돌아보니 준원이었습니다. 도령님, 어인일로. 낭자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냥 있을 수 없었소. 하지만 도령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면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미 각오하고 온 것이오. 준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감찰사 어른께 올릴 상소문이오. 박진수의 비리를 낱낱이 적었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월향과 준원은 박진수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박진수가 부임한 후 거둔 부당한 세금과 뇌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복사골의 복숭아를 진상품이라 속이고 자신의 배를 불린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아전 중 한 명인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수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월향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박현감이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습니다. 최서방이 가져온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준원은 즉시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감찰사에게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한편 박진수는 월향이 자신의 명을 거부하자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을의 부역을 늘리고 월향의 서당을 폐쇄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갔습니다. 월양 낭자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소. 마을 이장이 나서서 박진수에게 항의했지만 박진수는 오히려 이장을 곤장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준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직접 가서 호조 판서인 자신의 백부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집안에서 파문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월향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조심하시오. 곧 돌아오겠소. 도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낭자 때문이 아니오. 정의를 위해서요. 준원이 떠난 후 월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진수의 횡포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관아 앞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향이 앞장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준원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원은 백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백부님, 청양 현감 박진수의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박진수는 경조판서의 조카가 아니더냐? 그렇기에 더욱 밝혀야 합니다. 권력을 믿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준원의 백부는 조카의 결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조카가 이토록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 일에 네가 왜 관여하는 것이냐? 제가 아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죄 없는 백성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백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준원과 함께 어전에 나아가 박진수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어사를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어사가 청양에 도착했을 때 박진수는 이미 월향을 체포하여 옥에 가둔 후였습니다. 관기 출신이 양민을 선동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어사는 즉시 월향을 석방하고 박진수를 국문했습니다. 최서방이 제공한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박진수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자가 어찌 백성의 목민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사는 박진수를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월향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박진수가 파직된 후 준원이 청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향은 준원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두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꽃잎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5년 전부터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소. 준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월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기 출신입니다. 도령님과는 신분이. 신분이 무엇이란 말이오? 낭자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진 분이오. 준원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소? 한양이 아니어도 좋소. 이곳에서도 좋고 어디든 낭자와 함께라면. 월향은 준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님, 저는 이미 관기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낭자의 과거도 모두 낭자의 일부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낭자를 사랑하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원이 월향과의 혼인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한양의 가족에게 전해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원의 아버지인 이참파는 즉시 아들을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관기 출신과 혼인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아버님, 저는 월향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쳤구나.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보거라. 이참파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명문가에서 관기 출신을 며느리로 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원의 어머니도 아들을 달랬습니다. 준원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보거라. 그 여인과 혼인하면 너 앞길이 막힐 것이야. 어머니, 저는 출세보다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준원의 형제들도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특히 큰형은 준원을 따로 불러 설득했습니다. 준원아,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정실로 맞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첩으로 들인다면 모를까. 형님, 월향은 누구의 첩도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정실로 맞이할 것입니다. 준원의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더욱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참파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혼인한다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족보에서도 이름을 지우겠다. 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효자가 되겠습니다. 준원은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대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준원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원이 가족과 절연하고 청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월향은 놀랐습니다. 도령님, 어찌 그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소. 낭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월향은 준원의 희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원은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월향 낭자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이준원 도령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니 마을 전체가 두 분의 혼인을 축하하겠소. 혼례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혼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월향 선생님의 혼인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사꽃 핀 봄날에 사랑이 맺어지고 마을에는 기쁨이 가득하구나. 선생님의 행복을 우리 모두 축복해요. 월향은 아이들의 노래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원은 그런 월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두 사람은 월향의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원은 관직을 포기하고 마을 서당의 혼장이 되었고 월향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예능을 가르쳤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나자 월향에게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준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에게 아이가? 예, 의원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관기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월향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히 월향에게 글을 배우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동생이 생긴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준호는 놀라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원아, 잘 지내고 있니? 예,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당신이 월양이로군요.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머니는 품에서 폐물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대로 맏며느리에게 전해지는 옥비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겠어요? 비록 남편이 아직 완고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할 날이 올 거예요. 월향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원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꼭 보여주렴. 할아버지도 손주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봄 기운이 완연해진 복사골. 산자락마다 분홍빛 복숭아꽃이 다시금 만발하여 마을은 마치 하늘에서 핑크빛 구름이 내려앉은 듯 화사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골목마다 뛰어다니며 꽃잎을 주워 머리에 꽂고 노래를 부르던 그날 월향의 집에서는 새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비처럼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모방에 앉아있던 산파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낭자, 사내 아이옵니다.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예요. 준호는 눈가가 붉어져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숨결이 그의 품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소. 월향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 이 아이는 복사골이 내려준 축복 같아요. 그 순간 창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 가득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낭자께 아기가 태어났다. 복사골에 새봄이 왔구나. 아이들은 꽃잎을 한 움큼 뿌리며 기뻐했고 이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요. 복사꽃처럼 곱게 피어나 우리 모두를 지켜줄 게야. 그날 밤 달빛이 은은히 마당을 비출 때 준호는 아이를 안고 복숭아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월향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직접 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굵은 줄기에 꽃이 활짝 피어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화라 하겠다. 복숭아꽃처럼 곱게 피어나고 어머니처럼 고귀하며 아버지처럼 올곧게 자라거라. 월향은 곁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참 예쁜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겠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이 아이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그러나 행복 속에서도 작은 먹구름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해진 풍문 하나 올해는 가뭄이 심해 복숭아꽃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사골의 복숭아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것이었기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장은 준원과 월향을 찾아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올해 장마가 늦으면 마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오. 아이까지 얻은 두 분이 더 고생할까 두렵소. 월향은 아기를 바라보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사골은 언제나 봄을 견뎌낸 곳이지요. 모두 힘을 합친다면 이번 시련도 지나갈 겁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물길을 만들고 밭을 함께 돌봅시다.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숭아꽃 아래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 이화가 태어난 지 석 달. 마을은 여전히 축복의 기운에 젖어 있었으나 들판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와야 할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복숭아꽃은 만발했지만 그 꽃잎이 맺히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져 갔습니다. 이럴 수가. 밭을 살피던 이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일 모여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면 복사골의 복숭아가 다 죽어버리겠구나. 아이들 먹을 곡식도 모자라게 생겼어. 그 말에 월향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은 결코 절망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 며칠 뒤 준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손 놓고 하늘만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이라니요?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 너머 계곡의 샘을 끌어와 논과 밭에 대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라면 거리가 멀지 않소. 그 많은 흙을 퍼내려면 힘든 일일수록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낭자께서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니 이번엔 우리가 힘을 보태야지.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등성이를 파냈고 여자들은 돌을 날라 물길을 고정했습니다. 아이들마저 작은 손으로 흙을 퍼나르며 함께했습니다. 월향은 서당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삽질할 땐 이 노래를 부르렴. 힘이 배가 될 게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고단한 어른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인색했습니다. 물길을 뚫어낸 후에도 샘물은 미약했고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자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마치 길 위의 방랑객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물길 공사를 구경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오. 땅의 맥을 제대로 짚지 않으면 물길은 오래 가지 못하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서쪽 마을에서 온 풍수쟁이요. 이곳이 복사골이라 하여 구경 왔다가 도우려는 것뿐이오. 월향은 그 말에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풍수라 혹시 땅을 살피실 줄 아신단 말씀이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맥이 감싸는 이 마을은 본래 물이 풍부할 터. 하지만 누군가가 땅의 숨을 막아버렸소. 오래전부터 묘를 잘못 쓴 탓이지요. 그곳을 바로잡아야 물길이 살아날 것이오. 준호는 믿음직하게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를 고치면 되겠소? 사내는 지도를 펴고 마을 남쪽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오래된 무덤 하나가 물맥을 막고 있소. 무덤을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무덤을 건드린다니 불경스러운 짓 아닌가? 조상 묘를 옮기면 화가 닥친다고 하던데. 월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합니다. 조상들도 후손이 굶주리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합심하여 남쪽 언덕의 무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던 그날 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풍수쟁이는 진중하게 땅을 짚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땅의 숨결을 다시 열어 복사골의 생명을 돌려주소서. 삽질이 시작되자 갑자기 땅이 울컥이며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요! 물이 솟는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이튿날 새벽 햇살이 퍼질 무렵 복사골의 논마다 다시금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흙바닥이 촉촉이 젖어가며 복숭아 나무의 잎사귀가 파릇파릇 살아났습니다. 월향은 아이를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화야, 내가 태어난 봄은 결코 굶주림으로 기억되지 않겠구나. 준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제 복사골은 다시 살아났소. 모두의 힘 덕분이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도 누군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쓴 낯선 인물. 그의 눈빛은 음산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가뭄을 이겨내고 복사골에 다시 물이 흐른 지 보름. 마을은 축제라도 열린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논마다 푸른 싹이 자라고 복숭아 나무는 기적처럼 꽃망울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월향과 준원 부부 그리고 아기 이화를 복사골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멀리 한양에서는 음침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직된 박진수가 압송되자 그의 외삼촌이자 권세가인 병조판서 박대감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감히 내 조카를 파직시키다니. 그 배후엔 청양현감 시절의 여인과 이 참판 집안의 삼남이라 하지 않았더냐? 박대감은 손에 든 술잔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좋다. 조카는 잃었지만 내 수치를 되갚아주마. 그 둘을 없애라. 그는 비밀리에 자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청양 복사골로 가라. 이준원과 월양이라는 여인을 없애고 그 마을에 공포를 심어라. 며칠 뒤 복사골은 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가지에 꽃등을 달고 어른들은 밥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월향은 서당 아이들과 함께 시조를 연습했습니다. 복사꽃 향기 따라 봄이 찾아오니 웃음 꽃 피는 마을에 기쁨 가득하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환히 웃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물이 몇이 들어섰습니다. 갓을 눌러쓴 사내들, 무심히 허리에 찬 칼자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축제의 불빛이 마을을 환히 밝혔고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흥겨워했습니다. 월향은 아기를 품에 안고 준호는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살기를 머금은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자가 이준원인가? 맞다. 곧장 처리하고 여인까지 데려가라. 자객들이 칼날을 빼드는 순간 갑자기 마당에 있던 개가 요란하게 지저댔습니다. 왈왈왈왈. 준호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허리에 찬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무슨 일로 마을을 기웃거리는 것이냐? 자객들은 대답 대신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월향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뒷마당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는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하, 권세가의 손길이 여기까지 뻗어왔구나. 그는 검술을 배운 지 오래였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싸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마당의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뜻밖의 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날 물길을 열어준 풍수쟁이였습니다. 그는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자객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마을은 내 눈앞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 준원과 풍수쟁이가 힘을 합쳐 싸우자 마을 사람들도 돌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마을을 지켜라! 저들이 월양 낭자와 도령님을 해치려 한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결국 자객들은 밀려났습니다. 몇 명은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나며 외쳤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양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당에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불안한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헐떡이며 검을 거두고 월향을 찾았습니다. 월향은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령님, 이런 날이 또 올까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이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오. 비록 권세가들이 우릴 흔들지라도 복사고를, 낭자와 아이를 지켜내겠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장은 깊은 주름진 얼굴로 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어. 단순한 가뭄이나 흉년의 문제가 아니요. 이 싸움은 권력과 탐욕의 그림자와 맞서는 길이요. 풍수쟁이 또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의 기운은 살아났지만 사람의 탐욕은 여전히 이곳을 위협하고 있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이오. 월향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화야, 너가 자라날 세상은 결코 어둠에 잠겨선 안 된다. 어머니가 반드시 지켜내마. 자객의 습격을 물리친 지 한 달. 마을은 겉보기엔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번엔 자연이 무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이 끝나자마자 며칠이고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고 계곡물이 불어나 거대한 물줄기가 마을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큰일이오. 물길이 넘치면 마을이 쓸려나갈 것이오. 이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준호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이번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 모두 둑을 쌓읍시다. 남자들은 흙자루를 지고 달렸고 여자들은 돌을 옮겨 쌓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작은 손으로 흙을 모아 어른들에게 건넸습니다. 월향은 아이 이화를 품에 안은 채 서당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우리는 꺾이지 않네. 복사꽃 지켜내리 우리 힘 모아.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지쳐가던 사람들의 손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빗물은 끝내 두개 한쪽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풍수쟁이가 외쳤습니다. 남쪽 언덕의 돌무더기를 터뜨려라. 거기로 물길을 돌리면 마을은 살 수 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도끼로 돌무더기를 쳤습니다. 쾅!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내리자 물길이 갈라져 계곡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날 밤 비는 멎었습니다. 하늘엔 별빛이 쏟아지고 달빛 아래 복숭아 나무가 빛나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무너졌던 꽃봉 오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사골의 기적이군요. 비록 바람과 비가 흔들어도 다시 꽃을 피워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세월은 흘러 그날의 기적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복사골은 이제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문과 예능의 마을, 봄마다 피어나는 복숭아꽃과 함께 온 나라의 이름난 고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서당의 훈장으로, 월향은 아이들에게 노래와 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리고 작은 이화는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월향을 관기 출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사골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준원 또한 벼슬길은 버렸지만 그보다 더 값진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성을 지켜낸 사내. 봄날 저녁 온 마을이 복숭아꽃 아래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사꽃 피는 마을에 사랑이 자라고 희망이 자라는구나. 월향은 환히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원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낭자, 아니 이제는 복사골의 어머니, 당신이 있었기에 이 마을이 이만큼 자라났소. 월향은 손을 꼭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 우리가 함께였기에, 그리고 마을 모두가 함께였기에 오늘의 복사골이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수천 장의 꽃잎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꽃잎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축복처럼 마을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복사골의 복숭아꽃은 그렇게 매해 피고 또 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교훈을 복사골은 오래도록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도 복숭아꽃 피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